2012년 비트코인을 접한 후 이거다 싶어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비트코인의 진심인 베리 실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혁신적이게도 비트코인뿐 아닌 디센트럴랜드, 파일코인 등의 알트코인 투자 상품을 만들어 운용했는데요. 실제로 예전 이들 코인이 수개월간 1000% 이상 오르는 등 그레이스케일이 선택한 크립토의 위력을 보여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들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그러한 역사를 가진 그레이스케일이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신규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이들 그레이스케일이 선택한 펀드의 9개 크립토 중 3개를 뽑아볼 건데요. 그동안 크립토 시장에 강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창업자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비롯하여 샘 뱅크먼, 자오 창펑, 캐시 우드, 일론 머스크, 저스틴 선, 마이클 세일러 등 이 중 2012년 비트코인을 접한 후 이거다 싶어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비트코인의 진심인 베리 실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리 실버트는 크립토 세상에서 일론 머스크만큼이나 강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베리 실버트가 운용하는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담고 있는 코인들이 크게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기존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젊었을 때부터 은행에서 일하며 투자 경력을 쌓았던 그는 비트코인을 접한 이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암호화폐 전문 캐피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창업하고 그레이스케일과 코인데스크 등을 자회사로 설립했습니다. 베리 실버트의 그레이스케일은 2013년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해왔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간접 투자 상품이 대표적이었는데요. 기관들이 크립토 직접 투자가 어려운 시기에도 이들의 비트코인 투자를 이끌어내며 세계 최대 규모의 크립토 펀드를 운용해왔습니다. 혁신적이게도 비트코인뿐 아닌 디센트럴랜드, 파일코인 등의 알트코인 투자 상품을 만들어 운용했는데요. 실제로 예전 이들 코인이 수개월간 1000% 이상 오르는 등 그레이스케일이 선택한 크립토의 위력을 보여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들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그러한 역사를 가진 그레이스케일이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신규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24년 3월 5일 그레이스케일은 암호화폐 스테이킹 수익을 추종하는 펀드 그레이스케일 다이나믹 인컴 펀드를 출시했는데요. 이 펀드에는 앱토스, 셀레스티아,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이더리움, 코스모스, 니어, 오스모시스, 폴카다, 세이 네트워크, 솔라나 등 9개의 블록체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또한 분기마다 미국 달러로 보상 분배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레이스케일 CEO 마이클 소센제는 성명을 통해 투자자는 편리하고 익숙한 단일 투자 상품을 통해 여러 자산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GIDF 즉 그레이스케일 다이나믹 인컴 펀드는 그레이스케일의 첫 번째 액티브 매니지드 펀드로 중요한 상품군 확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액티브 펀드는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운용사가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전개하는 펀드를 말하고요. 이러한 스테이킹 펀드 출시는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을 포함한 최근 피델리티와 그레이스케일 움직임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기존 신청한 ETF에 이더리움 지분 증명 즉 포스 방식의 특성을 활용하여 ETF에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닌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테이킹을 포함하는 것은 이자 수익이 생기니 이더리움 투자 상품을 더욱 매력적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디파이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덱스에 들어가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는 과정이 초보에게는 선뜻 내키지 않고 접근성이 높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크립토 투자하는 사람들의 영역인데 이것이 펀드 상품으로 제공되게 되면 대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이 디파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추가적인 패시브 수익이 생기게 되므로 아무래도 수익률 관점에서 좋고 또한 정기적인 스테이킹 이자 수익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산 변동성을 줄이므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스테이킹을 통해 디파이를 활용하는 것이 이더리움뿐 아닌 다른 크립토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 대중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나 알트코인들은 참여하는 사람이 적은 만큼 보다 많은 스테이킹 수익이 나는데요. 개념은 다르지만 분기마다 추가 수익이 나는 것을 사람들은 마치 배당주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를 그레이스케일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들 그레이스케일이 선택한 펀드의 9개 크립토 중 3개를 뽑아볼 건데요. 가장 눈에 먼저 띄는 세이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이코인은 23년 8월 상장부터 최근까지도 인기가 많았던 코인입니다. 상장하고 5배 이상 올라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주었고요. 저 역시 세이에 투자하여 수익을 냈습니다.
계속 오르니 정리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실상 세이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원래 오르는 코인이 계속 오르는 법이죠. 이번 그레이스케일의 펀드 편입으로 세이 가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세이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이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로빈후드 출신들의 트레이딩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세이랩스는 로빈후드, 골드만삭스 등 주로 전통기업 출신 인물들이 모여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특히 팀원 중에 로빈후드 출신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는 로빈후드의 소프트웨어 리드 엔지니어뿐 아니라 로빈후드 역사상 두 번째로 빨리 책임 엔지니어가 된 토니 첸 엔지니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 책임 엔지니어가 되기까지는 10년 정도 걸리는데 토니 엔지니어는 로빈후드 입사 2년 만에 책임 엔지니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제프 펜 공동 설립자는 골드만삭스의 투자은행가였습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중앙화 거래소 이상의 UX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세이 네트워크의 장점이라고 운영진은 이야기합니다. 바이낸스와 유니스왑을 거래하는 데 차이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하는데요. 즉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세이는 빠릅니다. 빠른 블록체인이자 즉각적인 트랜잭션 처리를 자랑합니다. 세이는 실제 앱토스, 솔라나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 솔라나가 빠른 속도로 처음 데뷔할 때 이슈를 받았던 것처럼 세이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술적인 장점은 시간이 지나면 더 나은 기술을 가진 블록체인이 나오니 그 부분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 세이는 이러한 빠른 속도로 탈중앙화 거래소 트레이딩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욱 그 장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량 거래나 빈번한 거래 처리에 특장점을 가질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와닿고 알려질 수 있는 것이죠. 세이가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은 생태계가 아직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레이어 원체인이 나오면 거기서 스테이킹, 거버넌스 등의 디파이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직 인기에 비해 네트워크 활성화가 적은 편이라고 저는 보았고요. 세이가 보다 많은 디앱이 출연하여 이 부분을 채워진다면 높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그레이스케일의 스테이킹 펀드 채택을 통해 세이로 디파이 유입이 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앱토스입니다. 앱토스는 메타 출신의 개발자들이 창업한 레이어 1 블록체인 회사입니다. 차세대 레이어 1 앱토스의 기본 토큰인 앱토스는 앱토스 생태계 내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과거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DM 기술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앱토스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메타, 구 페이스북은 2019년 6월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못한 금융 소액 계층도 모바일로 금융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가상자산 지갑 칼리브라 출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메타의 암호화폐가 통화 질서를 해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것이라는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프로젝트 이름과 디지털 지갑의 명칭을 각각 DM, 노비로 바꾸었는데요. 결국 메타의 블록체인 진출은 난항을 겪었지만 이후 DM 및 노비 프로젝트의 기술을 활용한 기업들이 연속적인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주목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 출신 직원들이 만든 스위와 앱토스가 있습니다. 에토스는 프로그래밍 언어 무브를 사용합니다. 경쟁 메인넷으로 불리는 솔라나와 같은 기반의 언어이므로 솔라나 기반의 디앱을 앱토스 생태계로 쉽게 유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보다 빠르고 저렴한 레이어 1 프로토콜이고요. 가장 안전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하며 개방성을 추구합니다. 이런 장점들로 블록체인 벤처 투자사인 바이낸스 랩스와 코인베이스 벤처스, FTX 벤처스, 페이팔 벤처스, 타이거 글로벌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김남용 A41 벤처스 투자 분석가는 앱토스를 신규 프로젝트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DM의 DNA를 계승한 만큼 사실상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된 프로젝트로 블록체인에 대한 고민과 언어 코드를 개선하는 데 들인 시간이 다른 체인과 견졌을 때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셀레스티아는 2013년 10월 말에 출시되었으며 세이의 전 세계적인 동시 상장에 이어 업비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거래소의 동시 상장을 이끌어낸 프로젝트입니다. 최초의 모듈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이고요. 셀레스티아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려면 기존 모놀리식 블록체인의 구조와 새로운 모듈형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데요. 셀레스티아는 기존 모놀리식 블록체인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셀레스티아는 블록체인에서 수행하는 네 가지 기능을 실행 처리, 합의, 데이터 가용성 계층으로 분리했는데요. 예전 모놀리식 블록체인은 이러한 기능들이 함께 동의해야 하는 등 덩치가 커질수록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셀레스티아가 채택한 모듈형 블록체인 방식은 트랜잭션 실행에서 합의를 분리하여
보안이나 분산화 손실 없이 더 큰 확장성을 달성했습니다. 모듈형 블록체인이란 주요 부분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옮기는 현장에서 설치가 간편해지는 건축 기법입니다. 모듈러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건축 대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 때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데 이걸 모듈러식으로 해결해주는 프로젝트가 셀레스티아입니다. 솔라나, 앱토스 등 이더리움 킬러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은 모놀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모듈러 방식의 레이어 1 셀레스티아의 등장이 신선하고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듈러 건축 기술이 있더라도 아직 이를 이용한 사례가 주류가 아니기에 긴 호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나 개발사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셀레스티아가 어떻게 성장할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크립토 프로젝트들을 소개드렸는데요. 추가로 앱토스와 함께 나온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입니다. 스위 역시 메타 개발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고 똑같이 프로그래밍 언어 무브를 사용합니다. 다만 앱토스가 좀 더 빨리 많은 투자를 유치하였고 실제 상장할 때도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의 디파이가 활성화되면서 락업 예치금 규모가 계속해서 갱신되는 등 앱토스의 인기를 능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선 수세미라고 불리며 세이와 미나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급등 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벤처 캐피탈 삼성넥스트가 지난 2021년 12월 스위 시리즈 A 투자 라운드에 투자자로 참여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위는 그레이스케일에 선택되진 않았지만 앱토스와 초창기 개념이 비슷하고 엎치락뒤치락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 함께 소개드립니다. 수위는 삼성 넥스트에 투자받은 것에 이어 NHN과 손잡고 베이비샤크 유니버스와 함께하는 등 한국 시장에 집중하여 더욱 규모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위도 앱토스의 성장과 함께 관심 가져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SEC와 소송 문제에 직면하는 등 기존 블록체인 기업이라면 대부분 겪는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승소하였고요. 이번 ETF가 승인되면서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거래량 순위를 장악하고 베리 실버트가 사임하는 등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안정되며 예전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초창기에 그랬듯 시장의 기회를 빠르게 파악하고 틈새를 노려 그들만의 자리를 다시 선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베리 실버트가 창시한 그레이스케일이 암호화폐 스테이킹 수익을 추종하는 펀드 그레이스케일 다이나믹 인컴 펀드를 출시하였다. 이 펀드에는 앱토스, 셀레스티아,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이더리움, 코스모스, 니어, 오스모시스, 폴카다, 세이네트워크, 솔라나 등의 크립토 프로젝트가 포함되었다. 여기서 저는 세이네트워크, 앱토스, 셀레스티아를 대표적으로 소개드렸고요. 거기에 포함되진 않지만 앱토스와 연관 있는 프로젝트인 수익까지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여러분의 투자에 더 좋은 팁이 되었기를 바라며 성공 투자하세요.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